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시던 눈썹에 대한 시간입니다. 눈썹이 형태감이라든가 색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8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눈썹 메이크업인데요. 오늘은 그 눈썹에 대해서 바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효연씨야말로 정말 눈썹 메이크업에 큰 전환점을 만든 연예인이기도 한데요. 상승형 눈썹을 갖고 있던 눈매를 온화한 일자 눈썹으로 바꾸고, 물론 메이크업 방법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눈썹의 이미지만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한 그런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승형, 특히 이제 올라가 있는 눈썹이 주는 이미지는 약간 기세 보이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눈썹을 부드러운 일자 눈썹으로 바꾸는 인해서 이미지가 바뀐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컬러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컬러가 좀 밝을수록, 모발 컬러랑 잘 어우러지는 톤일수록 그 사람 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서현씨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포토샵으로 이제 눈썹을 바꾼 거긴 하지만, 한동안 굉장히 일자 눈썹을 고수하다가 아치형 눈썹으로 바꿔서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일자 눈썹이 유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소프트 아치, 약간 아치형 눈썹이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 눈썹이 줄 수 있는 장점도 물론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장점을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트렌드 때문에 약간 따라 하다가 본인의 얼굴형에 맞는, 조금 더 이목구비에 잘 맞는 눈썹을 찾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병준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치형 눈썹, 소프트 아치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자 눈썹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점, 바로 어려 보인다는 건데요. 그 반면에 또 그 못지않은 단점이 있는데, 일자 눈썹의 단점 바로 얼굴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치형 눈썹을 했을 경우가 얼굴의 이목구비를 조금 더 잘 살려주는 분들이 대부분은 많고요. 얼굴이 아치형은 훨씬 더 좀 작아 보이는, 이목구비가 좀 더 밸런스가 맞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치형 눈썹을 했을 때 또 일자 눈썹에 비해서는 다소 나이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본인이 가장 잘 맞는 아치로 또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다시 이목구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눈썹을 그리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일자는 뭐고 아치는 뭐지, 약간 이렇게 좀 원초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눈썹은 각도에 따라서 부리는 명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자, 아치, 사선, 각진 눈썹,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눈썹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효용이 되고,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건 일자와 아치인데요. 이 밑에 각도를 보면 이게 일자에 가까운지 혹은 아치에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밑에 눈썹이 일자에 가까움, 말 그대로 일자에 가까운 눈썹이 되면 이걸 일자 눈썹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아치형, 부드러운 아치형에 가까운 눈썹이면 그거는 이제 소프트 아치나 아치형 눈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각도보다는 밑의 각도를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내가 어떤 눈썹에 가깝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을 잡았으면 그리는 각도와 길이, 시작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눈썹이 시작하는 앞머리 부분은 콧망울에서 일자로 올라온 부분에서 시작하는 걸 가장 이상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얼굴 이목구비라던가 형태감에 따라서 요거는 좀 더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가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리시면서 내 얼굴이 어떤 이목구비에 가까운지, 어떤 이목구비를 띠고 있는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눈썹이 끝나는 부분은 콧망울과 눈 꼬리 부분과 일직선을 만나는 부분까지 그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이건 약간 좀 옛날 방식. 그래서 요즘엔 트렌드 자체가 눈썹이 조금씩 짧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그리는 게 예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 이목구비를 마찬가지 보시면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일자보다는 아치가 조금 더 눈썹이 길어집니다. 눈썹은 길이가 짧을수록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얼굴이 커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눈썹이 길어질수록 얼굴은 작아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의 길이는 내 이목구비를 잘 판단하면서 그리시는 게 좋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보다는 짧게 그리는 게 이목구비 비율상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눈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썹 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예쁜 눈썹 산은 여기서부터 까만 눈동자를 연결했을 때 여기 부분이 눈썹이 형태감으로 이뤘을 때 산이 위치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에 가까운 그런 눈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목구비나 눈썹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이 정도 비율이면 어떨지 한번 그려보시고 잘 어울리시면 그렇게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눈썹 재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 다듬는 법, 그리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섀도우 타입. 섀도우 타입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눈썹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썹의 전체적인 면 느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조금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약간 지성 피부들, 피부에 유분기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섀도우 타입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유지력이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좀 선명한 느낌 표현은 조금 어렵고 잘 지워진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데요. 펜슬 타입과 같이 활용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섀도우 타입 제품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썹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눈썹에 파운데이션을 왜 발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눈썹에도 아주 소량의 파운데이션과 소량의 파우더가 올라가게 되면 눈썹을 보다 예쁘게, 그러면서 오래 유지되는 눈썹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펜슬 타입의 제품인데요. 정식 명칭은 하드 포뮬러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한 제형을 띠고 있어서 그냥 맨살에 그렸을 때는 이렇게 잘 그려지진 않아요. 이런 하드 포뮬러 타입의 펜슬들은 맨살에 그렸을 때는 잘 안 그려져요. 유분이 많을 경우에 너무 진하게 표현이 되고, 유분이 없으면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눈썹을 그리는데 나 너무 진하게 그려지는데 하시는 분들은 눈썹 부분에 유분이 많으신 거고, 왜 그려도 계속 안 그려지지 하시는 분들은 눈썹 부위가 너무 건조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진하게 그려지시는 분들은 소량의 파우더를 바르고 그리시면 보다 깨끗한, 그래서 오래 유지되는 눈썹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소량 발라가지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소량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늘 표현을 하지만 볼 부분에 10 정도의 파운데이션이 들어가다고 생각을 하면 눈썹엔 1 정도의 비율의 아주 소량의 파운데이션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펜슬로 지금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맨살이에요. 이렇게 그려도 되나요? 맨살에는 똑같은 인물을 그려도 이렇게 그렸는데 파운데이션 바른 부위에는 어때요? 훨씬 진하게 그려지죠. 여기와 여기 분명히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똑같이 힘을 주고 그려도 유분이 많으면 훨씬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또 유분이 아예 많으면 파운데이션을 정말 많이 바른 곳에 그릴 때는 훨씬 더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눈썹에 소량의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르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물론 조정을 해주겠지만 그 위에다가 섀도우 타입을 먼저 바르고, 그리고 이런 펜슬 타입을 그리게 되면은 가장 좀 예쁘면서 오래 유지되는 눈썹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브로우 펜슬이 하드 포뮬러 타입, 그러니까 깎아 쓰는 펜슬 타입 말고도 이런 다양한 타입의 아이브로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흔히 해서 오토 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돌리면 제품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 제품들은 이제 초보자들이 펜슬을 약간 깎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유지 관리하는 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 거의 하드 포뮬러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그런 제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고요. 눈썹 펜슬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한 타입 펜슬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눈썹 펜슬이 무를 경우, 너무 약간 물를 경우에는 눈썹을 그리실 때 너무 진하게 표현이 되고 그라데이션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딱딱한 제형, 발색이 조금 약하더라도 딱딱한 제형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게 이런 펜슬 타입 제품입니다.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은 펜슬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좀 단점이라면 넓은 면적을 칠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눈썹 숱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타입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 바로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브로우 마스카라들은 이렇게 약간 좀 밝은 톤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발을 염색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발 염색 톤에 맞게끔 눈썹을 밝게 혹은 브라운 계열로 표현하는 마스카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퍼플 계열의 컬러, 다양한 컬러의 마스카라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외로 눈썹에 이런 계열의 컬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산뜻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혹은 좀 약간 이미지 변을 주고 싶을 때는 이런 브로우 마스카라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젤 타입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젤 타입 제품들의 특징은 눈썹에 정말 잘 지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눈썹에 유분으로 인해서 정말 머리카락만 스쳐도 눈썹이 지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젤 타입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고착되는, 마르는, 굳는 제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유지력을 띌 수가 있고 물에도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눈썹이 조금 인위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리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품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띠고 있어요. 하나만으로 완벽한 눈썹을 표현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걸 써야만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피부 타입도 일단 중요하고요. 혹은 본인의 모발 상태, 눈썹 형태감에 대한 상태를 좀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예쁜 눈썹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썹을 그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눈썹에 대한 형태감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눈썹 형태감을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여기 눈썹과 눈 사이가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좁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요. 여기를 좀 시원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썹을 다듬을 때 일단 밑에 부분을 깨끗하게 위쪽으로 다듬는 게 좋습니다. 위에 부분을 다듬어서 내리기보다는 밑에를 다듬어서 약간 위로, 눈썹 위로 올린다는 기분으로 다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형태감을 보자면 눈썹의 시작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콧볼에서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눈썹, 코에서 눈 꼬리 부분을 연결되는 부분, 요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얼굴마다 형태감이 다른 게 여기 부분이 유난히 면적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길이보다 더 길게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눈썹이 길면 길어질수록 여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 부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얼굴 면적은 커 보이지만 또 어려 보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얼굴 이목구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콧볼에서 까만 눈동자 끝나는 부분이 눈썹 산이 오는 부분, 여기 부분은 지금 잘 나 있거든요. 요거를 감안해서 눈썹을 형태감을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눈썹을 정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스크류 브러쉬, 그 다음에 눈썹 칼, 그 다음에 쪽가위, 그리고 핀셋이요. 얘네들은 다 사용 목적, 위치 다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눈썹을 가장 쉽게 정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의 결방향, 아래에서 위쪽, 사선 방향,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만 꾸준히 빗어주셔도 눈썹이 약간 억세서 방향이 흐트러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눈썹이 너무 반대로 힘이 없어가지고 처져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계속 빗어주다 보면 눈썹이란 건 결이 방향을 잡히면서 약간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눈썹 칼을 이용해서 다듬는 방법인 건데요. 저는 이 칼보다는 이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이거는 전동 쉐이버입니다. 피부에 좀 자극 없이 다듬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더 자주 다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선호하고요. 눈썹 칼이 가야 되는 위치는 바로 감으세요. 눈썹 아래 부분입니다. 눈썹 아랫부분에는 칼이 가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 윗부분은 칼을 절대로 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눈썹 아래쪽은 그러니까 깨끗한 선 느낌이 나도 자연스럽지만 눈썹 위에까지 선 느낌이 나는 순간 정말 눈썹을 그린 듯한 인위적인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은 칼은 저는 위쪽은 절대 대지 않고요. 대신에 위쪽에 다듬을 때는 쪽가위를 활용합니다. 감아보세요. 눈썹을 다듬고 이 부분을 숱을 치거나 잘라줘야 될 때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잡아주고 필요가 없는 눈썹을 한 가닥 한 가닥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눈썹 위에 선이 생기지가 않고요. 자연스럽게 눈썹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위가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길이를 정리해 줄 때 지나치게 긴 눈썹들을 가볍게 잘라줄 때 또 가위가 활용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앞부분 앞머리가 살짝 길 때도 여기 부분과 이렇게 정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도톰한 일자형보다는 자연스럽게 소프트 아치형으로 올라간 눈썹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지금 눈썹을 많이 다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눈썹 다듬기가 됐고요. 핀셋은 어떨 때 활용되냐면 눈썹을 바로 뽑을 때 활용이 되거든요. 눈썹은 이렇게 좀 너무 숱이 많거나 많이 나신 분들이 뽑을 때 좋은데, 뽑아서 관리하는 게 좋은데 눈썹은 절대 뽑으면 또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 눈두덩이. 여기 부분이 가끔 너무 지저분하게 난다고 하나씩 계속 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피부도 약하고 살이
굉장히 연한 부분이다 보니 계속 뽑다 보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서 처지거나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은 절대 손을 대지 않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대신 뼈가 이렇게 지탱하는 딱딱한 부위들은 핀셋을 이용해서 뽑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냥 뽑는 것보다는 이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장솜을 스킨에 살짝 묻혀가지고 냉동실에 한 5분 정도만 넣어놓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이제 얼거든요. 그 언 화장솜을 피부에다가 가볍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약간 진정시키고 피부에 좀 감각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뽑게 되면 통증도 없고요. 피부의 자극도 훨씬 모공을 수축시켜서 피부에 자극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을 그리기에 앞서서 지금 모델은 메이크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만 지워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발려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눈썹이 잘 그려지면 괜찮지만 대부분 잘 안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아까처럼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됩니다. 라텍스 스펀지에다가 가볍게 아주 소량만 묻혀줍니다. 스펀지에 소량을 묻히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눈썹 부분을 자연스럽게 쓸어주듯이 발라주시면 되고요. 자, 눈썹에만 바를 게 아니라 눈썹을 그릴 더 뒷부분까지, 눈썹보다 보통은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도톰하게 그리시잖아요. 그걸 감안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피부가 약간의 지복합성 혹은 지성 피부라서 눈썹이 잘 지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 지워지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맨살, 아무것도 눈썹이 없는 맨살에 눈썹을 그렸을 때 그게 어색해지거나 잘 지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아이 전용 프라이머를 파운데이션과 믹스해서 뒷부분에 가볍게 발라놓는 겁니다. 그러시게 되면 눈썹이 그려지기도 굉장히 잘 그려지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정말 오래 유지가 되는 눈썹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은 그렇게 잘 지워지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 제가 제안하는 눈썹은 약간의 소프트 아치형, 자연스럽게 소프트 아치형 눈썹에 섀도우 타입과 펜슬 타입을 같이 활용해서 일단 눈썹 형태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계열의 밝은색 섀도우를 사용할 거고요. 모발이 굉장히 밝은 편인데 눈썹은 굉장히 어두운 블랙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밝은 계열의 섀도우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여기 부분이 짧아서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소프트 아치형 그리면 좋은데, 그렇게 그리려면 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눈썹의 앞머리 부분을 살짝 내려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부분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면 뒤에 부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간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내려서 이렇게 섀도우를 1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위에다가 펜슬 타입을 활용을 할 건데, 펜슬은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밝은 컬러, 모발의 계열에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밝은 컬러를 활용해서 그리도록 할 건데요. 약간의 소프트 타치 뒷부분을 도톰하게 완만한 각이 생기도록 표현을 해서요. 눈썹, 실제 눈썹보다 제가 볼 때는 1cm에서 1.5cm 정도 길게 뒤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주시게 되면 컬러감과 형태감이 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눈썹 표현이 됐고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가볍게 눈썹에 컬러감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어두운 블랙에 가까운 컬러라서 여기에 이렇게 약간 펄이 함유된, 얘는 브라운이거든요. 브론즈 계열의 컬러, 이런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눈썹이 굉장히 좀 맑아 보이고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을 잡아주시게 되면 잘 모발 컬러랑도 어우러지는 그런 눈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여기 눈썹과 눈 사이가 넓은 편이에요. 여기 넓으신 분들은 눈썹을 기본적으로 그릴 때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 그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넓은 게 이목구비 밸런스와 잘 맞아서 굳이 내적으로 그리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너무 넓은 게 콤플렉스다. 근데 보통 이렇게 눈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여기가 휑하게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꺼져서 푹 들어가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을 살짝 내려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 눈썹 시작점은 잘 맞춰져 있고요. 눈썹 끝나는 부분은 정면 보세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 정말 눈썹이 관자놀이까지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상하겠죠. 네, 그런 경우는 좀 짧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가
눈썹이 굉장히 짧아요. 얼굴에 비해서. 짧다는 이야기 뒤에 눈썹이 아예 없다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얇고 짧기 때문에 눈썹을 도톰하고 길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뒤에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살이 하나도 없는 부분은 눈썹을 그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서 여기가 눈썹을 그려도 잘 지워지진 않을 거예요. 모발 컬러가 좀 어두운 편이라 살짝 어두운 계열의 제품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이 넓기 때문에 눈썹을 그릴 때 섀도우를 가볍게 툭 치듯이 표현해 주시고 윗부분으로 연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밑부분으로 한 1, 2mm 정도만 내려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썹은 형태감을 잡을 때 중요한 게 밑에 각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아치형이나 소프트아치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자 눈썹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일자로 뺐다는 생각으로 뒤에 부분까지 그려줍니다. 특히 이런 펜슬을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손목에 힘을 빼고 최대한 가볍게 툭툭툭 치듯이 그려주는 게 좋은데요. 너무 힘을 인위적으로 세게 줘서 그리다 보면 눈썹이 너무 진해져 가지고 그게 더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간중간 스크류브러쉬를 이용해서 색감을 풀어주면 됩니다. 특히 윗부분에 라인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윗부분은 넓게 이렇게 발라서 선이 생기지 않게끔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눈썹을 형태감을 잡아준 후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부분이 좀 더 여백이 채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거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 모델한테 가장 베스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썹에 대한 형태감에 대한 이야기와 비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품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명의 다른 모델에게 표현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나 눈썹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방법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상, 말 그대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메이크업이니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노력하셔서 조금 더 좋은 인상, 예쁜 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